네, 김수길 검사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증인 2025년 4월 30일에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셨잖아요. 당시 증언하실 때 그 비상대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평소에 비상대권이란 말씀을 증인이 쓰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증인 비상대권이란 말 그 당시에 들으신 겁니까? 그게 10월 달 그때 하고 11월 10월부터 제가 그 말이 머릿속에 기억이 있고 그 말을 들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게 10월 1일 그 이후 모임 그때부터입니다. 아, 그럼 10월 1일 이후부터는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장소가 티타임 있지 않습니까? 네. 직접 식사 때 들었는지 끝나고 들었는지 제가 그게 분명히 그 부분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비상대권 특별한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제가 제 기억 속에 그 들었기 때문에 앞서 모임하고는 제가 좀 다르게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11월 9일경 모임 관련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예,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십시오. 예. 44항 생략하고 44항입니다. 당시 피고인이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그 말도 제가 분명히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나 이진우가 출동 준비 태세를 잘 갖추겠다. 이렇게 발언한 거 맞습니까? 이진우도 출동태세 갖추겠다고 그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방법을 언급했는데 이거 비상계엄으로 이해한 건 맞습니까?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뭐 이거를 뭐 뒤에 부연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 같고 뭐 그거는 머릿속에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45항은 수정해서 묻겠습니다. 11월 9일 날 증인을 비롯한 이진우, 여인영에게 피고인이 비상계엄 시에 부대별로 해야 될 일을 물은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시 이렇게 직접 얘기를 꺼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11월 9일 모임의 성격을 임무복창했던 것처럼 제가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비태세 유지 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 결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특전사에 한해서 물어보면 그렇게 특별한 조치가 있었을 때의 특전사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증인은 복명복창하듯이 특전사가 출동해서 확보해야 할 6곳의 장소와 인접한 부대인 서울 강서구에 있는 제1공수특전여단,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제3공수특전여단, 인천시에 있는 제9공수특전여단을 특정하여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부대는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부대는 더 밑에 충청도 전라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여단이 어떤 형태는 항상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테러나 이런 것들 상황을 담당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서 피고인이 시국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제 기억은 시국 상황은 거의 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안 좋다는 뜻으로 안 좋다는 측면에서 계속 예, 이야기를 시국의 하시는 겁니까? 어려움은 시국의 어려움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 계속 그 제 머릿속 연장선상에 계속 있습니다. 네. 47항입니다. 증인과 여인영, 이진우의 복명복창을 듣고 피고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반응을 보인 것보다 그냥 거의 이렇게 듣는 입장이었고 반응을 보이고 되물었던 것은 이진우 얘기할 때 그죠 아까 질의하셨던 그 내용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인영과
증인이 보고할 때에는 특별한 반응이 없으셨고 예, 눈 마주치고 대화하는 형태로 그냥 했었고, 이진우가 보고했을 때는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서 되물으신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는 겁니까? 예, 지금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럼 김용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김동현은 전체적으로 쭉 하면서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이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뭐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건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에서 증인과 여인영, 이진우는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을 때 각각의 부대가 어디로 투입되어야 할지 그리고 각 부대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저는 그래도 제가 임무복창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물으면 증인과 여인영, 이진우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각각의 부대가 어디로 투입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래서 임무복창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증인의 군사법원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과의 식사 후 국방부 장관 공간 티타임 때 당시 병력을 어떻게 투입하자고 이야기된 것은 없었으나 대략적으로 선관위에 방첩사가 간다, 국회에 수방사가 간다는 말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대로 증언한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후에도 구체적인 다른 얘기를 안 했지만 성관이 갔을 때 제 머릿속에 방첩사가 올 거다라는 말을 그 뒤로 누가 설명해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들이 성관이 가면 방첩사로 얘들이 들어오는구나. 그리고 저는 그때 막 그 건물 확보 및 경계라는 임무만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장선상에다 제가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안 거였지 누가 설명을 해줘서 안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난번 그때 자리에는 아마 자수생이 없었는데 제가 김종인 장관이 막판에 끝나고 나서 이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전화로 연결해서 마지막 네 번째에 통화를 하고 대화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내가 듣지 못했다고 그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강호필 사령관하고 피고인하고 통화를 하였다는 겁니까? 예. 그거는 그 이진우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김용현 전 장관이 자기 전화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당시 그를 전화를 통화해서 연결을 해서 그 전화를 넘겨줬습니다. 여인영과 증인 이진우 순으로 복명복창을 한 후에 네. 김용현의 비화폰으로 강호필을 연결해서 연결된 다음에 전화기를 피고인에게 넘겨주게 하여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는 겁니까? 예, 정확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통화 내용이 있었는지는 못 들었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했더니 그거는 전화기를 듣고 뭐라고 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그 말을 들렸을 건데 제 기억으로는 듣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그때 안 들렸습니다. 자, 52항입니다. 피고인과의 저녁 식사 후 별도 티타임에서 김용현, 증인, 여인영, 이진우가 군부대 투입 장소에 대해 대략적인 대화를 한 것으로 보아서 그 이전 피고인과의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각각의 부대가 어디로 투입되어야 할지 그리고 각 부대가 어떤 조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계속 들었듯이 제가 10월 1일 그 전까지는 성경부터 10월 1일부터 확보장소 얘기 나오고 11월 1일 나오면서 그때부터 여인영이나 김정인 장관한테 이게 지금 상황이 그게 될 상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는데
이게 가능한 소리냐 이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10월 달부터 계속 그 대화가 연장선상에 계속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여인형과 뭐 통화했다는 말씀하시니까 계속 이어서 묻겠습니다. 그 11월 9일경 만찬 이후에 약 2일 정도 지나 김용현과 증인이 통화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11월 9일 이후에요. 네, 이틀 정도 지나서요. 근데 그거는 워낙 통화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언제 통화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 것 같습니다. 기억 환기를 위해서 여인형의 3 증거기록 순번 769번 1962쪽 추가 자수서를 제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추가 자수서에 11월 초 국방부 장관과 식사 및 대통령과 음주한 이후 제 기억으로 2일, 기일은 불명확 이후로 기억하는데 국방부 장관과 비아폰 통화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이 전혀 없고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즘 병사들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기재한 것이 있는데 네. 사실대로 기재한 겁니까? 맞습니다. 요때 이런 것도 있고 그때 말은 제가 10월부터 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뭐 그때 수당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그때부터 막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용현이 말씀하신 사항은 뭡니까? 그걸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뭐 지침을 주고 뭐 이런 거보다 거의 그냥 이렇게 듣고 수긍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얘기였지 그걸 가지고 막 또 추가 토의하고 대화하고 막 이랬던 기억은 없습니다. 하나 보충하겠습니다. 김용현이 말씀하신 사항은 비상계엄 때 군이 어디에 투입할지 이런 거 말한 거 아닙니까? 언제 말씀하십니까? 요 2일 식사 후 2일 지난 비아폰 통화 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걸 증인이 그렇게 이해하고 안 된다. 확보 병사들도 장소를 따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11월 9일날 확보 장소와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이 막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꾸 6개 장소를 얘기하는 거 6개 장소로 콕 찍어서 저한테 얘기한 건 12월 1일입니다. 그전에는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는 뭐 방송도 있었고 뭐 전교조도 뭐 이런 녀들이 다 있었습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김용현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는 것은 결국 국회와 선관위 등 6곳에 병력을 투입한다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숙길 검사입니다.